아버지한테 직접 연락이 왔대요. 확인을 좀 해봐달라. 도대체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냐고요. 장윤선 기자님이 더 라이브에 이제 출연 안 하겠대요. 네? 그러면은 최욱 앵커가 장윤선 기자님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장윤선 기자 좀 설득해가지고 좀 더 라이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맞냐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 취재 대한민국 1인자, 여야 정치권 취재 대한민국 1인자입니다. 확인이 된 겁니까? 저희끼리 그냥 네. 부담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지하네요, 장성철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 라이브 스튜디오에 계신 여의도 곰탕 장인이 아니라 대구의 장인이 끓인 따끈한 곰탕 한 그릇을 먹으면서 대구 민심 탐방에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납니다. 아이고 미나리에 상추에 우리 옛날에 대구 근무할 때 한개 미나리 먹으러 여기까지 갔다니까 이거 좀 사가지고 저녁에 좀 먹지.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았는데요. 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구는 보양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곰탕처럼. 아. 네, 한 그릇 먹고 나면 몸이 후끈 달아오는 것처럼 일단 대구에 한번 갔다 오면 힘이 난다. 벌써 취임 후에 4번째 대구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좀 민심이 흔들린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출렁거린다. 그러면 즉시 찾아가는 곳이 있으니 그게 바로 대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앞서서 보수 관변단체로 알려진 바르게 살기 운동 이 행사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축사를 했어요. 예. 가짜 뉴스 추방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잘 해달라라고 독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방문을 해서 1시간 정도 환담을 나눴는데 이 행사는 기자들에게 예고가 없었습니다. 예고가 없는 가운데 이뤄진 행사여서 기획이 되긴 했었으나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행사였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대구가 흔들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을 통하기 위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시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TK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붙잡아야 돼.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연합권 물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구 경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미리 가셔가지고 저 다시 한번 도와주이소 이렇게 좀 호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라이브 나올 줄 알고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네.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진짜로요? 민심 탐방하러. 오. 그 네. 서문시장도 갔다 왔고요. 네. 대구에서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 계속 정치하던 분들 만났는데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래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인데 내년 총선 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밀어줬는데 이렇게 좀 국정 운영 우리 기대만큼 못된 것 같아. 내년에 조금 좀 우리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지켜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4번째 대구 방문한 것이 아니냐. 또 이준석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명운이 걸린 선거인데 대구가 흔들리면 이거 큰일 난다. 미리 사전에 방어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서둘러 방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 눈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었나. 12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만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지만 예. 구원이 있을 법한 관계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놓을 홍차의 온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내놨다는 얘기가 있고요. 평소에 좋아하는 과일, 감과 배를 따로 깎아서 내놓았다.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뭐 아주 상세한 대통령실의 그 기자 브리핑 설명이 있었는데요. 정치권 안에서 도는 얘기는 내년 총선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부탁하거나 당부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부탁할 게 있다고요? 공천 관련인데요. 늘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문제 플러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 TK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박의 몫으로 이렇게 표현이 돌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는요. 박의 몫으로 공천을 요청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뭐 누구 뭐 공천 챙겨줘라 뭐하라 이런 말씀은 안 하겠죠. 할 수 있죠. 우리 유영하 변호사가 내년 총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면은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냥 내년 총선에 공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좀 큰일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배려와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보고요. 근데 한 분은 수사했던 분이고 한 분은 수사 받았던 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나면은 어떻게 대구 민심이 조금 바뀝니까? 긍정적으로? 헷갈릴 것 같은데요. 예, 많이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 인터뷰에 따르면 그거 하나 못 잡아넣나 누굴요?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것 같고 가 하나 못 품나 여기서 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구 지역의 민심이 출렁이니까 보수 대통합 보수가 다 같이 단결하면 최소한 TK에서 여론은 상당히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자꾸 대구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전체를 펼쳐놓고 전국 단위로 놓고 본다면 왜 대구만 계속 가는 것일까? 대통령이 어려운 민생 현장을 나부터 찾아다니겠다고 했고요. 대구 말고도 다른 도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독 대구 사랑은 좀 지나치고 과하다라는 평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호남에 호남에 가셔가지고 네. 민심도 뭐 탐방을 하셨고 네. 또한 이번에 대구 가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네. 70년대 수출진흥회의 내가 다 찾아봤는데 어떻게 그 옛날에 그런 생각하셨는지 정말 감탄스럽다. 국정 운영 방식 저도 지금 많이 참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대구 경북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기현 대표께서 과거에 저랑 대화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제는 검토를 하실 거다. 김기현 대표가 의원으로서 큰 영광 다 이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보면 불출마 선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가? 더 이상 국회의원은 이제는 네. 안 해도 된다라는 발언인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김기현 대표 측의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년 총선에 우리 지역구에서 그대로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험지로 나가서 내년 총선에 선봉장이 되겠다.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빠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라이브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드디어 수도권 험지 출마하는 걸 선언했네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출마까지는 아니고 수도권 험지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2027년도에 대선 출마가 이분이 꿈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험지 출마를 통해서 본인도 살아오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견인해오고 내가 어려운 총선을 승리해내는 그런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다. 네. 그래서 대권 후보로서 거듭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태길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겠다는 것은 나중 문제고 네. 저는 이제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선언을 할 네. 날짜만 지금 판단하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 크리스마스. 태길이.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인데 이제 너무 빠르게 자꾸 종용하는 듯한 인요한 혁신이가
아니, 빨리 한두 명이라도 빨리 선언을 해줘서 물꼬를 틔워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마치 인요한 혁신위에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그림이 만들어지면 대권 가도에 상당히 이게 상처가 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안 되고 하더라도 우리가 혁신위의 안을 정말 다 포괄해서 헌신하는 형태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불출마는 아닌 것 같고 수도권 출마가 될 텐데 그럼 김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포는 아니고 네. 수도권에 어디가 될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택일, 날짜와 장소는 좀 기다려달라라는 네. 얘기를 그 제가 얘기를 기자들에게 하고 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을로 출마를 해라.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한판 붙어라.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라고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 계약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따라다니면서 따라해서, 네. 나는 야당 당대표를 잡을 거다. 네. 그리고 또 험지 출마를 요구받는 친윤 두 분이 더 있잖아요. 네. 장제원, 권성동 의원. 네. 이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서 보궐선거 전에 대통령이 만나서 뭐 이러저러한 의견을 뭐 묻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고 아, 대통령이 그 친윤 윤핵관, 4인방에게 그렇죠. 누가 됐든지 간에 좀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중에 한 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네. 두 명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네. 한 명은 끝끝내 아하. 무응답했다라는 설이 정치권 안에 돌고 아, 있는데요. 보도가 됐던데요? 그 중에서 그 한 명이 네 알겠습니다 한 분이 이철규 의원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김재영 위원장. 네 그리고 당 지도부 안에서는 아마도 구리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근데 이제 영남, 삼선, 윤핵관 뭐 이분들 험지 출마 이거에 가장 상징적인 분은 장제원 의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행보를 보시려면 11월 11일 토요일 함양을 주목해라. 그 함양이요? 함양이요? 그 장제원 의원이 여원 산악회라고 그 본인 지지하는 분들을 항상 뭐 1년에 몇 번씩 산악회를 다니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버스 90대를 동원해서 함양에서 네. 14주년 네. 산악회 기념회를 한대요. 네. 지지자들 모아놓고 어.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상황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은 지역구를 사수할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아, 현재까지는 강합니까? 강한데 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네. 김기현 당대표, 장제원 의원을 빼놓고 네. 어떻게 희생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 제가 아끼는 차원에서 한 말씀 아예 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예측을 좀 구체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좀 뭐, 두루뭉술하게 예측을 좀 해주세요.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고. 네. 아니 그냥 함양에서 한 행사를 아, 예, 지켜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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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칭찬해 주셨어요.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그 환자가 이준석 대표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의 환자지. 응? 약을 먹이려면 이제 우리 저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죠.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시죠. 그냥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적인 스타일 같아요. 그냥 보수 우파의 어른들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 당이 내년 총선 승리하는 데 좀 도움을 주세요. 어떠한 해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본인 스타일도 있는 것 같고 네. 저런 분들 만나러 가면 또 인요한 위원장님 무슨 얘기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주목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아유 김정인 위원장 만나가지고 이준석 신당 만들지 말도록 좀 네네네. 말려주세요.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아, 왜죠? 이준석 대표도 이제 아이도 아니고 네. 한 거의 이제 40살 됐는데 네. 뭐 김정인 위원장이 만들지 마 그런다고 안 만들겠냐고요. 본인 이제 정치적인 스케줄이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좀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해석을 왜 하냐면 인요한 위원장 측에서 네.
이준석 전 대표 아버지에게 뭐 통화를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 어제 저도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접촉했다는 설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이 왔대요. 원래 아버지가 본인 정치와 관련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전혀 뭐 가타부타 말씀이 없는 분인데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좀 해봐달라. 도대체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컨대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프레임 같은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아이고,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성숙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품고 가야 하는 젊은 정치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짜 아버지도 만나고 정치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면서 그리고 그림을 만드는 거죠. 나 인유한 위원장 우리 혁신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 나빠요. 말 안 들어요. 아니 그 아무리 네, 뭐 그래도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려고 하는 여당의 대표였는데 네. 그렇게 아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마흔이 안 됐으니까 뭐 이분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리다. 정치권에서 물리적인 나이를 갖고 막 정치적인 역량이 있느냐 없냐, 예의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냐고요. 장윤성 기자님이 더 라이브에 이제 출연 안 하겠대요. 네? 그러면은 최욱 앵커가 장윤선 기자님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장윤선 기자 좀 설득해가지고 좀 더 라이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맞냐고요. 부적절한 거잖아요. 이렇게 웃고 넘기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비명계 의원을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접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본인 얘기로는 지금 한 6분 정도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6명의 의원이요? 라고 오.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그분들 좀 만났다고 저한테 좀 얘기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그냥 만나가지고 저 이런 정당 만들고 싶거든요. 아. 저 이런 정치 하고 싶어요. 의원님 혹시 같이 하실 수 있나요? 이런 탐색전이지. 아. 같이 합시다. 도장 찍으세요.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떠한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정치를 할 것인지 비명계 의원님들도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맞으면은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죠. 네. 대여섯 명 말씀하셔가지고 또 제가 또 대여섯 명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대충 떠올려지니까요. 예, 대충 뭐 이제 견적이 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통화하고 또 오늘도 다시 확인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 만난 분은 이상민 의원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이 복원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적미적 되지 말고 빨리 정당을 창당을 해라 뭐 이런 조언을 쫙 했대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듣고만 있어서 내가 여기 같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통칭되는 의원들 통화를 해보면 우리가 암만 비명계라도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인 이준석 신당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입이 참 간질간질한데 제가 또 사실 얘기를 하면 또 다칠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거 같을 텐데 굳이 그렇게 또 하시더라. 첨언을 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부모님께는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